혈관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거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약부터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약이 몸을 고쳐준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을 오래 진료해온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는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혈관 문제는 약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약보다 먼저 하루의 생활을 봅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움직였는지, 하루를 어떤 리듬으로 보냈는지를 조용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어떤 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약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차이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몸이 쉽게 지친다고 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럴 때 문제는 약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이 여전히 힘든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이 제 역할을 하려면 혈관이 받아들이는 하루의 신호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혈관 이야기는 약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혈관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많은 시간은 의자 위에서 지나갑니다. 일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쉬는 시간에도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시간은 몸을 쓰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피로를 줄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은 전혀 다르게 기록됩니다. 서 있거나 걷고 있을 때는 다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이 도움은 거의 사라집니다. 다리는 접힌 상태로 고정되고 근육의 움직임은 멈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은 계속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혈관은 혼자서 모든 일을 떠안게 됩니다. 중력에 맞서야 하고 좁아진 공간에서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혈관은 쉬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쌓일수록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하루가 반복되면 저녁이 되어서야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몸이 둔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흐름이 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하루 이틀의 행동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습관이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그 상태를 기준으로 적응합니다. 이 적응은 편안함이 아니라 느린 흐름에 익숙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혈관의 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 질문을 조금 더 솔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의 변화는 대부분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혈관은 갑자기 나빠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조건에 조금씩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계속되면 혈액의 흐름은 점점 느려집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지만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당장 불편함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다,
요즘 다리가 무겁다 정도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를수록 혈관 벽과 닿아 있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이 접촉 시간이 늘어나면 혈관은 더 많은 부담을 받습니다. 탄력은 서서히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적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검사 수치가 아직 정상인데도 몸의 느낌이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경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의 변화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혈관은 빠르게 나빠지는 대신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생깁니다. 혈관은 갑작스러운 해결보다 지속적인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다시 깨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행동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얼마나 움직여야 하나요? 운동을 따로 해야 하나요? 의사로서 드리고 싶은 대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 있는 시간을 끊는 것입니다. 혈관은 큰 변화보다 작은 신호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잠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순간 혈액은 다시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이 변화는 몇 분 안에 일어납니다. 특별한 운동복도, 땀이 나는 움직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에 한번 운동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짧게 움직이는 것이 혈관에는 더 의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짧은 움직임은 혈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직 흐를 수 있다. 이 상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신호가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혈관은 느린 흐름에서 벗어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생활을 조금만 바꾼 뒤 몸의 느낌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다리의 무거움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혈관이 새로운 신호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짧은 움직임은 작아 보이지만 혈관에게는 분명한 자극입니다. 그리고 이 자극은 매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강력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한 가지 습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자세에 따라 혈관이 받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의자에 깊게 기대어 앉아 허리를 둥글게 말리고 다리를 접은 자세를 떠올려 보세요. 이 자세에서는 허벅지와 골반 주변의 혈관이 지속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혈관에 불리한 압박을 반복합니다. 한쪽으로 쏠린 압력은 혈류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혈관은 좁은 공간에 익숙해집니다. 문제는 이 압박이 통증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자세를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조용히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혈관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 결과 혈관의 탄력은 점점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진료실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답답해요. 자세를 바꾸고 나서야 좀 낫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자세를 항상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관은 완벽함보다 변화를 원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자세를 잠깐 바꿔주기만 해도 혈관은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자세에 대한 부담도 달라집니다. 바르게 앉으려 애쓰기보다 자주 바꾸는 것이 혈관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선을 자세에서 조금 더 넓혀 생활 전체의 리듬으로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은 하나의 행동만 보지 않습니다. 하루 전체의 리듬을 봅니다.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추고, 이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기억합니다. 아침에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하루가 자동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잠깐 움직였다고 해서 혈관의 방향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혈관은 하루의 평균적인 상태에 적응합니다. 그 평균이 자주 멈춰 있는 하루라면 혈관은 그 흐름에 맞춰 변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몸은 익숙해진 것처럼 느껴져도 혈관은 점점 더 느린 흐름에 적응해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리듬은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앉아서 시작하고 낮에도 대부분 앉아 있고 저녁에 잠깐 쉬기 위해 다시 앉아 있는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반복되면 혈관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상은 나중에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리듬은 작은 변화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멈춰 있는 구간 사이에 짧은 움직임을 넣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면 혈관도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느린 흐름에서 다시 움직이는 흐름으로 조금씩 돌아옵니다. 혈관은 한 번의 행동보다 반복되는 리듬에 더 솔직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혈액의 농도와 점도에 영향을 주고 순환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이 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만으로 혈관의 흐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수분의 양보다 움직임과 함께 들어온 신호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더 마시면 몸 안으로 수분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흐름이 느린 상태라면 그 수분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진료실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다리가 무거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경우 문제는 수분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보다 어떤 상태에서 마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움직인 뒤에 마시는 물은 혈관에게 전혀 다른 신호가 됩니다. 이때 들어온 수분은 흐름과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물을 마시는 양만 묻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마시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은 혈관의 부담을 줄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짧은 움직임과 함께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물은 혈관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은 움직임과 함께 할 때 의미를 가집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기대만큼의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도 혈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바로 앉거나 가만히 쉬는 선택을 합니다. 배가 부르니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순간이 하루 중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혈액이 복부 쪽으로 더 많이 모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움직임이 완전히 사라질 때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바로 눕게 되면 혈액은 아래쪽과 복부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결과 전신의 흐름은 더 느려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식사 후 졸림,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소화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혈관의 흐름이 잠시 정체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태가 매 끼니마다 반복된다면 혈관은 그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의사들은 식사 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를 먹었는지보다 먹고 난 뒤의 행동이 흐름을 더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 후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가볍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집 안을 천천히 걷거나 서서 몸을 풀어주는 정도면 됩니다. 이 짧은 움직임은 소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액의 흐름을 도와 몸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 이 작은 차이가 혈관에게는 아주 다른 하루로 기록됩니다. 이제 하루의 끝으로 시선을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과 스트레스가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하루가 끝나갈수록 혈관은 그날의 생활을 그대로 안고 갑니다. 그 중에서도 잠과 스트레스는 혈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때 혈관은 이완되지 못한 채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혈관은 쉬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은 혈관을 계속 조이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은 수축된 상태를 기본값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몸이 무거워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우 혈관은 이미 하루의 끝에서 충분히 풀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까지 화면을 오래 보거나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습관은 혈관의 이완을 방해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혈관은 여전히 긴장해 있습니다. 완벽한 수면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관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는 시간을 매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호흡을 느리게 하고 몸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다음날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혈관은 하루의 끝에서 받은 신호를 다음날까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의 특징 중 하나는 아주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고 작은 신호를 오래 보내다가 우리가 알아차릴 즈음에야 불편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피로해졌고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졌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이미 혈관이 보내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고 바빠서 그렇다고 지나칩니다. 그러는 사이 혈관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작은 변화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크지 않고
검사 수치가 경계에 머물러 있을 때 생활의 리듬을 조정하면 혈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직 회복할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을 오래 무시하면 혈관은 느린 흐름에 완전히 적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변화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서는 얼마나 나빠졌는가 보다 언제 알아차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변화가 가장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조용하지만 정직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생활의 신호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혈관이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신호입니다. 오래 멈춰 있지 않는 하루,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리듬, 식사 후 완전히 멈추지 않는 행동, 하루의 끝에서 혈관이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들은 약이 아니라 생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한번 끊는 것, 식사 후 잠깐이라도 움직이는 것, 잠들기 전 호흡을 느리게 하는 것.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혈관은 다른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가 하루, 이틀, 일주일 쌓이면 몸의 느낌이 먼저 달라집니다. 다리가 덜 무겁고 저녁의 피로가 조금 줄어드는 작은 변화입니다. 그때 약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약은 혈관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혈관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행동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혈관이 숨 쉴 수 있는 하루를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